안녕하세요. 항우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유방과 홍문의 연회가 끝난 뒤 며칠 있다가 항우가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함양 사람들을 도륙을 하고 항복한 진나라 3세 황제 자영을 죽이고 진나라 궁실을 다 불태워버리니 불이 석 달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궁실이 불탄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보면 아방궁 같다는 말을 하죠. 아방궁은 진시황이 짓기 시작한 궁전인데 그 유명한 아직 미완성의 아방궁도 이때 불타버리게 됩니다. 분서갱유라고 하는 말은 진시황이 육아의 서적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만행을 말합니다. 항우의 이 방화로 인해서 궁실에 있던 육아의 서적마저 전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더 독한 문화말살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나라 때 두목이라는 사람이 아방궁부를 지었는데 이것을 보면 아방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도 못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이때 항우가 재물과 보물과 궁중 미녀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유세하기를 관중 땅은 사방에 험준한 사라가 가로막고 있으니 사방이 다 요새처럼 난공불락이요. 땅은 비옥하니 한나라의 수도로 삼아 폐업을 이룰 만한 곳입니다. 라고 했으나 항우가 타서 폐허가 되어버린 궁실을 보고 또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부귀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면서 듣지를 않으니까 유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들은 큰 원숭이에게 목욕을 시켜서 관을 씌워놓은 것 같다 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항우가 그 말을 듣고 그 유세한 사람을 삶아 죽여버립니다. 항우가 사람을 보내어 의제에게 진나라를 멸망시킨 사실을 보고하니까 내가 전에 약조한 대로 시행을 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공 유방을 관중왕으로 봉해라 이런 말이죠. 이에 회왕을 눕혀서 의제라고 칭하고 항우 자신도 왕이 되려고 하여 먼저 여러 제후군들의 장상들을 보모해주면서 말하기를 천하가 처음 봉기할 적에 전에 망한 제후국들의 후손들을 세워주어서 함께 진나라를 정벌하였다. 그러나 몸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장기를 들고 산과들에서 햇볕에 쪼이고 이슬을 맞아가며 잔 세월이 3년이 지나서 드디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가 다 안정이 된 것은 장상제군과 나 항우의 공이다. 의제는 비록 공이 없으나 마땅히 그의 땅을 분봉해 주어 왕노릇하게 함이 좋겠다. 라고 하자 여러 장수들이 좋습니다. 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천하를 나누어서 공을 세운 여러 장수들을 후나 왕으로 삼아줍니다. 항우와 범정은 폐공이 천하를 차지할 뜻이 있다고 의심하였으나 이미 일이 화해가 되었고 또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싫고 게다가 약속을 파기하면 제후군들이 배반하고 폐공에게 붙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진나라가 귀양 보낸 사람이 거기에도 많이 살고 있으니 그것도 관중 땅이다 라고 폐공을 한나라 왕으로 봉해주어서 파촉과 한중에서 왕노릇하고 남정 땅에 도우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중 땅을 3분해서 항복한 진나라의 장수들을 왕 삼아 주어서 한나라 왕이 된 유방이 중원으로 진출하는 길을 막게 합니다. 파촉 땅이 외진데다가 하도 험준해서 유방이 중원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 관중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우가 장한을 옹왕으로 삼아 함양리서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폐구의 도읍을 정하도록 하고 사마흔은 과거에 역양옥의 아전이었었는데 일찍이 항량에게 덕을 보인 일이 있었고
도유인 동해는 전에 장한에게 항복을 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헌으로 새 왕으로 삼아 함양 이동에서 하수에 이르기까지 왕 노릇을 하게 해주었고, 동해를 세워서 최강으로 삼고 고노 땅을 도읍으로 삼아 상군에서 왕 노릇을 하게 합니다. 이 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후나 왕으로 봉해주었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 천자가 된 사람들의 역사는 본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제후들은 세가에다가 기록을 하고, 어떠한 한 분야에 특출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열전편에 기록을 했는데, 이 항우가 사실 천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본기에다가 기록을 한 것은 제후를 분봉해주는 일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건데, 항우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이 분봉이라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본기에다 넣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사마천이 한무제에게 궁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항우를 본기에다가 넣었다고 하던데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처럼 거세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하여튼 당시 진나라가 중국 땅을 온통 36군으로 만들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항우 자신은 이 중에서 9군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무려 4분의 1을 자기가 차지하고 서초패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을 제후로 분봉해 주어서 전부 조무래기 제후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대들 만한 실력자가 없게 될 테니까요. 이미 왕으로 있던 사람들도 여러 사람 영지를 이동시켜버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제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들이 많아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네 제나라 왕을 축출했었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로 망명을 해버리자 초나라 항량도로 망명한 자기네 왕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량이 들어주지 않자 이후로 초나라와의 합동작전에 불응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영은 봉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영은 제나라의 실력자이고 제나라는 산동지방에서 막강한 군사적 실력을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좌우간 한나라 원년 4월에 희하에서 제후군을 해체하고 각기 자기 영지로 돌아가게 했는데, 항우도 초나라로 돌아가면서 의제에게 장사군 치면으로 옮겨가라고 합니다. 이때 의제는 팽성에 있었고, 팽성은 항우 자신이 도성으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의제를 재촉해서 빨리 떠나가라고 하니까 의제를 받들던 신하들이 힘없는 의제 곁을 차츰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은밀히 형산왕 오해와 임광왕 공호에게 명을 내려서 옮겨가던 중에 강 한가운데서 의제를 격살해버리게 합니다. 임광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제 밑에서 주국벼슬에 있던 사람입니다. 항우가 애당초에 공호를 제후로 삼아줄 적에 이미 항우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서 일단 의뢰를 입혀두면 아무리 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물불 안 가리고 덤비겠죠. 먼저 은혜를 입혀두고 부려먹는 것도 사람 부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죠. 이 부분이 초한지에는 국왕왕 경포가 격살했다고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를 바꿔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왕으로 봉해준 한성이라는 사람은 분공이 없다면서 영지로 보내지를 않고 팽성으로 데리고 가서 후로 강등을 시켰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죽여버립니다. 연나라와 장수로서 항우를 따른 장도라는 사람은 항우가 연왕으로 봉해주었습니다. 이 장도가 연나라로 가서 야, 항우가 나더러 연나라 왕하래서 너는 요동왕으로 봉해주었으니까 요동으로 가, 이랬는데 연나라 왕 한광이 이 말을 듣지 않자 무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광을 죽여버리고 요동왕까지 자기가 겸병해버립니다. 또 제나라의 전영은 항우가 제나라 왕 전두를 교동왕으로 옮겨가게 하고 제나라 장군으로서 거로그 전투 때부터 항우를 따르던 전도를 제나라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대누해서
전부를 교동으로 보내려고 하지를 않고 제나라를 근거로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교동은 요새 청도라고 부르는데 산동반도 해변가에 있습니다. 임치는 수백 년 동안이나 제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봉지인 제나라 임치로 부임해오던 전도를 맞이하여 들이치니 전도는 초나라로 달아나고 제나라 왕이던 전부는 항우가 무서워서 교동으로 가서 왕을 하려고 했지만 전영이 쫓아가서 증육해서 죽여버리고 마침내 자기가 제나라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 가서 제부왕을 삼은 전한도 죽여서 제나라를 다 자기가 차지해버립니다. 항우는 또 조나라 왕이던 조허를 대나라 왕으로 쫓아보내고 자기를 따라 입관했던 장의를 조나라 왕으로 삼았고 전에 항우를 끌어들여서 조나라를 구했던 진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세현을 봉해주었으니 사실상 조나라도 셋으로 쪼개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튼 이 진여가 제나라 왕 전영에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진여가 전에 장한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게 한 적도 있었던 아주 대단한 변설을 가했죠. 전영도 또한 항우의 병력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면 감당을 할 수 없을 테니까 이 진여에게 병력을 보내주니까 진여가 자기 봉지 세현의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조나라 왕으로 삼은 장의를 쳐서 조나라 왕 헐을 다시 복귀하게 하자 조왕 헐은 이공으로 진여에게 대나라 왕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자 장의는 한나라의 유방하게로 가서 의탁하게 됩니다. 또 제왕 전영은 팽월에게도 장군의 인을 주어서 위나라에서 난을 일으키게 합니다. 바야흐로 항우의 천하는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미 있던 왕을 쫓아내고 신하이던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난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일부러 불만을 갖게 해서 난이 일어나면 이 난을 구실로 제후들을 다시 다 토벌해버리고 진나라처럼 다시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범증과 항우의 책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말썽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분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고 오늘의 고사성어는 금의 야행입니다. 아까 항우가 함양을 도성으로 삼으라는 유색의 말을 버리고 팽성으로 가면서 출세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밤에 비단 옷을 입고 걸으면 누가 비단 옷인 줄을 알아주겠느냐며 거절하고 삶아 주겠다고 했죠. 그 말이 바로 금의 야행입니다. 비단금 옷의 밤야 갈행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길을 간다 이런 이야기죠. 또 비슷한 이야기로 금의 환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랄 환자죠. 시골 향자예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